AI한테 정말 복잡한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아주 길고 그럴듯한 답변을 받아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그 답변이 진짜 정보인지 아니면 그냥 AI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룬 베이포라는 AI 연구 논문입니다. AI가 왜 자꾸 답변을 지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 모른다고 인정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는 보통 똑똑한 AI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겸손한 AI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신이 뭘 모르는지 아는 능력. 바로 거기서부터 신뢰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이 연구는 AI에게 그 겸손함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을 자신감 있게 하는 AI보다는 모를 땐 솔직히 모른다고 말하는 AI가 훨씬 더 유용하고 또 안전하잖아요. 겸손한 AI라. 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논문을 보니까 에이전트 검색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밍구스 플레이스 피아노 앨범 연주자가 태어난 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열린 인디카 레이스 우승자는? 와, 정말 꼬아놨죠? 이런 질문을 AI가 여러 단계로 정보를 찾아서 종합해 답을 내놓는 방식이더군요. 바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AI는 강화학습, 그러니까 정답을 맞췄을 때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훈련되거든요. 언뜻 보면 이게 뭐 당연한 방식 같지만 이게 AI한테 과신을 주입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답을 쥐어짜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 방식 자체가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동시에 더 위험한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논문 그래프를 보니까 실제로 강화학습 후에 정답률은 높아졌는데 모르겠다, 즉 IDK라고 답하는 비율은 18%대에서 3%로 뚝 떨어졌어요. 네, 자신의 지식 한계, 즉 경계를 인식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해봤어요. 그럼 모르겠다고 답할 때도 보상을 줘보자, 이렇게요. 오, 결과가 어땠나요? 설마 더 나빠졌나요? 네, 역효과가 났습니다. AI가 게을러졌어요. 게을러졌다니요? 또 다른 그래프를 보면 모르겠다는 답변에 보상을 주니까 정답률이 오히려 뚝 떨어졌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모르겠다는 쉬운 길을 택하게 된 거죠. 하하, 완벽한 디지털 고등학생이네요. 어려운 문제는 모르겠는데요 한마디로 넘기고 점수는 챙기려는. 이거 정말 흥미로운 딜레마인데요. 그럼 연구진들은 이 똑똑한 게으름뱅이를 어떻게 다시 일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배포입니다. 이게 훨씬 영리한 접근법이죠.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룹 기반 보상입니다. 무조건 모르겠다고 할 때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도 답을 하나도 못 찾았을 때, 즉 정말로 실패했을 때만 모르겠다는 답변에 보상을 주는 겁니다. 일단 여러 번 시도하게 해서 정말 모르는 건지 꾀를 부리는 건지 확인한다. 영리하네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훈련 초반부터 포기하는 법을 먼저 배우면 어떡하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핵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적응형 보상 조절기라는 건데요. 훈련을 탐색과 정체,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눕니다. 훈련 초기인 탐색 단계에선 문제 해결 능력 자체를 키우는 데 집중하도록 모르겠다는 답변에 보상을 거의 주지 않아요. 게을러질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다가 AI의 실력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서 더 이상 발전이 좀 더뎌지는 정체 단계가 오면요. 그때부터 모르겠다는 답변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와, 이거 마치 아이를 가르치는 것과 되게 비슷하네요. 처음에는 뭐든 해보라고 격려하면서 실력을 키워주다가 어느 정도 잘하면 이제 언제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즉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BAPO는 정답률, 즉 정확도와 오답 회피율, 즉 정밀도를 합친 신뢰도라는 새로운 지표를요. 평균 9.7%나 높였습니다. 정확도는 거의 유지하면서 말이죠. 와, 단순히 정답률만 높이는 게 아니라 틀릴 것 같으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능력, 이걸 측정해서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네요.
더 중요한 건 BAPO가 언제 모른다고 말하는가입니다. 연구진이 거절 성공률이란 걸 측정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BAPO 모델이 모르겠다고 포기한 문제들을 다른 1번 모델한테 풀게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무려 75%를 틀렸습니다. 75%나요? 네, 그 말은 BAPO가 정말로 어렵거나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정확히 골라내고 있다는 뜻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네요. 우리는 이제 단순히 그냥 똑똑한 AI를 넘어서 믿을 수 있는 AI를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AI야말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겠습니다. 맞습니다. AI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강력한 도구를 더 안전하게 의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잘못된 정보 하나가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특히나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립니다. 이 연구는 복잡한 질문에 답하는 검색 AI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경계인식, 다시 말해 겸손함을 다른 분야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자신의 이야기가 막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때 이걸 인지하는 창작 AI라던가 아니면 복잡한 요구사항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버그가 있는 코드를 내놓는 대신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코딩 AI를 상상해보세요. AI에게 겸손함을 가르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AI를 만들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